영혼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어떤 부재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소음을 만들어내는 부재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곁에 있던 누군가의 침묵 말이다.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으며 배운 것이 많은 성숙한 여성이라도 이러한 감정적 심연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자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하거나 차갑게 반응하거나 설명 없이 사라질 때 아픈 것은 단순히 거리감이 아니라 그와 함께 찾아오는 혼란이다. 언제부터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걸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차갑게 들리겠지만 답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는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뇌가 정서적 단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멀어지면 변형에는 그 접촉의 상실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낸다. 버려짐, 거절, 배제당함. 이것들은 오래된 심리적 상처로 치료나 이성적 이해 이후에도 다시 열릴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뒤쫓고 싶은 충동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그러나 성숙한 상호적 관계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는 이 충동은 침묵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종의 전술로 사용될 때 파괴적으로 변한다.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싸우는지에 따라 평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 상대의 무관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어낸 변명 하나하나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킨다. 사랑은 만성적으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달아 없어지는 것은 단지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존엄은 어느 나이에 이르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당신을 무시할 때 사랑의 첫 번째 행위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힘든 결단에서 시작한다. 뒤쫓는 것을 멈추고,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는 것.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프지만 당신의 내적 평화가 반쪽짜리 존재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전은 침묵하는 사람에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듣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정서적 변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남자의 침묵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모든 남자가 같은 의도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침묵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도 아니다. 인생 경험이 있고 과거의 관계와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단순한 의존을 구분할 줄 아는 여성에게 이 구분은 단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침묵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감정적 좌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성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최소 3가지 침묵이 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침묵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형태이며 종종 역설을 동반한다. 그는 물러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메시지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스토리를 본다. 전화를 걸지 않지만 SNS에 은근히 나타난다. 그 뒤에는 감정적 통제를 위한 원리가 숨어 있다. 즉, 은밀한 실험이다. 얼마나 걸려야 그녀가 내게 먼저 연락할까? 그녀는 나를 그리워할까? 그것은 가까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빠르게 반응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 묻고 왜 그런지 추궁한다면 그는 답을 얻는다. 그는 통제를 유지하고 게임은 계속된다. 두 번째는 처리의 침묵이다. 이것은 다르며 더 복잡하고 종종 당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남자는 직장에서의 압박, 가족의 상실,
삶의 위기나 감당할 수 없는 내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물러날 수 있다. 이러한 순간 그의 후퇴는 벌도 조종도 아닌 자신을 조절하려는 서툰 시도이다. 가장 큰 실수는 이때 접촉을 강요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요구조차도 추가적인 압박으로 느낀다. 이럴 때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는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졌는가?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는가? 모든 일을 피하는가? 아니면 오직 당신만 피하는가?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거절의 침묵이다. 여기에는 의문이 남지 않는다. 그는 차갑게 반응하고 만남을 피하며 무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는다. 왜일까? 그는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가능성으로, 플랜 B로 붙잡아둔다. 이런 남자들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크게 외친다. 문제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직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한 이별보다 훨씬 잔혹하다. 이 세 가지 침묵을 이해한다는 것은 남성 행동의 매뉴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에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등장한다. 바로 정서적 거울이다. 이것은 복수도 가장된 무관심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받은 만큼만 주며 공허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논리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가 답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당신도 즉시 답할 필요가 없다. 그가 아무 설명 없이 계획을 취소한다면 집에 남아 스스로의 잘못을 찾는 대신 당신만의 계획을 세운다. 그가 차갑게 식는다면 당신이 뛰어가 불을 다시 붙이지 않는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이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을 강요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위안을 찾는 감정적 두려움일 뿐이다. 신경과학은 정서적 상호성이 신경계를 안정시킨다고 말한다. 우리가 준 것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 몸과 마음은 이완된다. 그러나 균형이 깨져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덜 받을 때 몸은 경고로 반응한다. 불안, 코르티솔, 수면장애. 작은 실망이 만성적 스트레스로 변한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모다. 거울을 세운다는 것은 차갑거나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내 가치를 알고 내가 받을 자격 이하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물러날 수 있다. 하지만 존엄을 지닌 채로 남자가 자신의 부재가 절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명료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역학은 바뀐다. 조종은 힘을 잃고 정서적 통제는 다시 당신의 손에 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관심한 척해서 반응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내적 명료함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여자가 뒤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거울을 비출 때 달라지는 것은 단지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 자체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특히 강력해지는 순간은 그가 언젠가 돌아올 때이다. 남자들은 종종 돌아온다. 감정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답장도 기다림도 없는 상황, 그것은 불안을 일으킨다. 그것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두려움이다. 여기에서 시험이 시작된다. 많은 여성들이 실수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즉시 기쁘게 반응하며 다시 소통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찾은 균형을 스스로 내어준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서 쌓아온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의 귀환을 위해 당신의 일상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의 존재에 맞추어 다시 삶을 재정렬하지 않는 것,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 이어가려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형태의 변화 없이 반복되는 것은 고통의 반복일 뿐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안다. 뇌는 예상치 못한 보상에 특히 강하게 반응한다. 누군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는 자신의 이전 행동이 정당화되었다는 확인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여자가 자기 안에 중심을 가지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고 그것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도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틀을 만든다. 기억하라.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여는 것이다. 건강한 사랑은 내적으로 온전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 상대가 나타날 때마다 사라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성은 경직됨이 아니라 자신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떤 관계들은 큰 싸움으로 시작하지도 명확한 이별로 끝나지도 않지만 서서히 당신을 소진시킨다. 그것이 바로 온-오프 관계다.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따뜻한 말로 돌아오고 차가운 거리가 갑자기 강렬한 친밀감으로 바뀐다.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언제 다음 굴곡이 올지 모른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라짐 자체가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마다 솟아나는 희망이다. 대개 의도적인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불확실성을 통해 관계를 조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의 자아는 당신이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고 그가 설명 없이 떠나고 결과 없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된다.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라 그 역학이 만들어내는 강도의 감정적 의존일 뿐이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설명한다. 도박이 작동하는 원리와 같다. 보상, 메시지, 전화, 제스처, 이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올 때 뇌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주어질 때보다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한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무른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는 안도감으로 느껴지고 침묵은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 결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과민한가? 내가 지나치게 민감한가? 어쩌면 그는 그저 혼란스러운 것일까? 아니다. 당신은 과민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그의 논리를 더 이해하려 할수록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더 많은 헌신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소위 핵 옵션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차단하고 연락을 끊고 간접적인 신호를 찾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나는 관심으로 가장한 부재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올 때마다, 결과 없이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혼돈이 다시 자리 잡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충분한 삶을 살고 충분한 사랑을 하고 충분한 상처를 겪은 후 당신은 더 이상 내적 평화를 감정적 부스러기와 바꾸지 않게 되는 순간에 도달한다. 성숙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존엄은 항상 소리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은 침묵, 무반응, 재촉하지 않음, 놓아줌으로 드러난다. 매달림은 항상 힘이 아니다. 종종 그것은 세련된 형태의 자기 포기일 뿐이다. 어느 순간 여자는 깨닫는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흔한 착각은 강해 보이기 위해 언제나 가용 상태로 남아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상대가 언젠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보지 않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가용성이 정서적 맹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신경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안정한 관계와의 지속적 접촉은 정서적 만성긴장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언제나 다음 메시지, 다음 부재,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신경계는 스트레스 모드에 머물고 수면은 불안정해지며 집중력은 약해지고 자존감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몸은 이러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협은 사랑의 상태가 아니라 생존의 상태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차갑거나 거리두기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도의 자기 돌봄일 때가 많다. 특정 패턴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자는 감정을 멈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정성이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배운 것이다. 그녀의 내적 평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머물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임을.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느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말도 설명도 아닌 완전한 부재일 수 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순환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감옥처럼 느껴지는 침묵도 있지만 자유롭게 하는 침묵도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여성의 감정 세계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에게 마음에 들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에게 마음에 들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 겉보기엔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는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재도 채울 수 없는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자가 사라지고 설명 없는 침묵과 무례함이 퍼질 때 처음 드는 충동은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된다.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고 싶은 깊은 욕구 때문이다. 무엇이 정말로 나를 좋게 만드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주는 것을 멈췄는가? 를 묻는 것이다. 타인의 부재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소홀히 해온 부분을 비추어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초대다. 자기 가치를 세운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루틴,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속에 드러난다. 누군가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하는 것, 누군가 연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을 채워주는 사람들, 장소, 순간들로 달력을 채우는 것이다.
정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안다. 자기 가치는 단순한 긍정 문구나 아름다운 말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내적 가치와 일치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이 가치는 외부의 칭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성이 스스로를 유능하다, 필요하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타인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녀는 끊임없는 확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관계를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상대가 그것을 느낀다. 위협으로가 아니라 각성으로. 당신이 결핍 때문에가 아니라 선택으로만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래된 권력의 역학은 무너진다.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던 그는 당신이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의식 있는 성숙한 여성이 정서적 중심을 다시 세웠을 때 그녀의 사랑에 대한 시선은 달라진다. 그녀는 더 이상 강렬함을 찾지 않고 깊이를 찾는다. 약속에 눈이 멀지 않고 행동을 본다. 그녀의 경험, 상처, 교훈은 이렇게 가르쳐준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 인식에서 비롯되고 존중에 의해 지탱되며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조 속에서 과거에 겪었던 것과 오늘 기대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여성들은 불편한 진실을 발견한다. 모든 남자가 성숙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미성숙,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정직한 대화, 명확한 경계, 지속적인 정서적 존재를 요구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은 이상화 외부의 확증, 거리두기와 친밀감의 게임 같은 연결 방식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더 적게 받아들이거나 정서적으로 굳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 능력을 예리하게 하고 정서적 불일치의 신호를 일찍 감지하며 끝없는 변명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형태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일관성 없이 행동하거나 피하거나 선택적인 침묵으로 대응한다면 그는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정서지능의 관점에서 관계에서의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아서 파괴적인 패턴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사랑은 상대 속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 속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이 진실은 때로는 자신을 잃기 전에 놓아주도록 강요한다. 변명하기 전에 물러나도록, 환상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도록. 결국 진짜 필터는 모든 것이 쉬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를 갖지 못할 때에도 남아있는 사람에게 있다. 바로 이 구분 능력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기반이 생겨난다. 그것은 게임이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다. 협상하지 않는 내적 평화가 깨어날 때 조용한 힘이 펼쳐진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도 냉정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의식이다. 이 의식이 깨어나면 무관심에 대한 설명도 부재에 대한 변명도 필요 없다. 당신은 다른 태도에서 살기 시작한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평온에서, 주의를 구걸하지 않는 명료함에서, 모든 침묵이 대답을 받을 자격이 없고 모든 귀환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성숙함에서. 자기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깊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솔직히 말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고통, 의심,
포기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에는 항상 좋은 기분이 아니다. 때로는 희망을 붙잡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것이 더 아프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한다면 그 다듬은 상실이 아니라 존엄의 행위이자 내적 치유의 걸음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당신이 자신의 평화를 지킬 때 그것은 오만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침묵할 때 그것은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다. 당신의 삶이 반쪽짜리 관계를 위한 공간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은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함께하려는 사람은 완전히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끔만 자기 편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서적 책임을 지고서 이런 태도는 당신을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만든다. 그것은 진짜 사랑을 겁주지 않고 오히려 걸러낸다. 정서적 진실에서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결핍이 아닌 선택에서 행동하는 여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남자의 침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인의 가치를. 이것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게임을 떠나는 것이다. 반응을 기다리며 지치게 만드는 역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떠남, 상대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되찾은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상처를 주는 침묵이 있지만 치유하는 침묵도 있다. 당신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세워야만 하도록 강요하는 침묵도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의 무관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경계 또한 드러낸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왜 당신이 특정한 형태의 사랑에 그렇게 많은 공간을 내어주었는지를 묻는 데서.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사랑의 실망을 견디기 위해 전략들을 배운다. 정당화하기, 축소하기, 희망하기. 한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명료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행위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멈추고, 숨쉬고, 정직하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다. 사랑은 끊임없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한다. 사랑은 지속적인 의심 속에서 자라지 않고 끝없는 기대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치유하고 지탱하고 남아있는 진정한 사랑은 존재, 명료함, 상호성이 있는 곳에서만 생겨난다. 이 조건들이 결여된 곳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충족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이 될 수도 있었을까라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픔의 반대편에는 협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정서적 자유다. 이 자유는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다가온다 해도 그가 만나게 될 당신은 고요하고 치유되었고 온전한 당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려움이 아닌 선택에서 나오는 당신.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의 능력 혹은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살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와 진실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존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성장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결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결국 상대의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결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